찐평 변호사 그 창당 발언은 글쎄 친평 변호사께서는 정치인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친평 변호사가 이런저런 말씀하시는 거를 너무 또 뭐 정치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겠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탈당한다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뭐 그런 취지의 말이었죠. 이 말은 그 조금 왜곡됐습니다. 사전에 좀 뭐랄까 교감 같은 게 좀 기반했었던 내용일까? 그에 관해서 뭐 그 노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목요일 이야기가 아직도 안 끝났어요. 바로 그 목요일에 생각지도 못했던 복병 예상 밖의 변수가 등장합니다. 바로 천하람 순천갑 당협위원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 천하람입니다. 저는 과거로 퇴행하는 뒷걸음질 치는 국민의힘을 다시 앞으로 미래로 이끄는 당대표가 되겠습니다. 박원석 의원님. 네. 그날 오전부터 뭔가 소문이 돌았죠. 솔솔 돌았. 근데 천하람이라고는 안 했었잖아요. 그렇게 돌지는 않았고 중량감 있는 인사, 묵직한 인사라고 돌아서 그 묵직이 경력일 줄 알았는데 체중이었습니다. 어떻게 들었냐면 신선한데 묵직하대요. 아니 신선한데 묵직할 수가 있나? 그건 제가 힌트를 드리느라고 그렇게 옮긴 겁니다. 제가 처음에 받았던 건 묵직한 인사라고 해서 아니 천하람 위원장은 저는 정말 상상도 못했는데 당대표 후보로 나올 거라고는 그 비하인드 스토리 좀 아세요? 어떻게 돌아간 건지? 아마 급진전된 것 같습니다.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하리라고 예상을 못했었는데 어쨌든 이준석 대표를 그동안에 당내에서 지지해 왔거나 또 이번에 유승민 대표가 출마하면 기꺼이 한 표를 내겠다 이랬던 당원들이 선거를 포기할 가능성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내에 저런 윤핵관들이나 윤심을 파는 것과는 다른 기류가 있다는 걸 좀 보여줘야 되는데 그중에 가장 잃을 게 없는 사람이 누구냐 따져봤더니 천하람 위원장이 별로 잃을 게 없어요. 물론 저는 그렇게 네거티브하게 출마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본인의 이제 소신과 포부가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그 전날 천하람 변호사가 어디 나와서 인터뷰한 걸 봤더니 당을 위한 역할이 뭘까 이렇게 고민하고 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최고위원 출마하나 이런 예측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고민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유승민 전 의원의 불출마와 천하람 위원장의 출마가 맞물려 있다. 예, 그 뒤에 이준석 전 대표가 있는 거 맞아요? 맞습니다. 아마 제 그냥 추측으로는 예. 유승민 의원 불출마가 결정된 다음에는 좀 모여서 회의를 좀 하지 않았을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라고 했을 때 충분히 이번 전당대회에서 승부를 한번 걸어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충분히 했을 것 같고 거기에 천하람 변호사가 적격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무게 때문에. 그래서 아마 그런 걸로 결정을 급하게 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하면서 저는 가장 좋은 장점으로서는 우리 당을 사랑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당의 전당대회가 굉장히 역동적으로 변하게 돼 있어요. 그전에는 뭐 그냥 뻔하게 양강구도로 가는 게 아니 했는데 천하람 변호사 나오면서 굉장히 이제 그 끝을 알 수 없는 다이나믹한 전당대회가 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주목할 만한 부분은 뭐냐면 천하람 당대표 도전, 김용태, 허은하 최고위원 도전, 그리고 이기인 경기도 의원이 청년 최고위원 도전. 이런 식으로 일종의 이분들을 같이 연대라고 표현하던데 라인업이 짜졌어요. 스크럼을 짠 거죠. 스크럼을 짜고 이제 출마를 한 거죠. 이게 바로 전략적 미스예요. 왜냐하면 이것도 믿습니까? 아니. 상대편에. 아까 그러니까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쭉 진행을 하면서 가장 큰 패착은요. 소련을 침공한 겁니다. 소련과 전쟁을 시작하면서 전선이 넓어져 갖고 양쪽을 다 어떻게 할 수가 없게 됐거든요. 이준석 대표가 김기현 후보 측의 전선이 넓어지면서 활동 공간이 생긴 거예요.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이번 전당대회에 본인의 어떤 영향력을 확인해 볼 수도 있고 또 몇몇은 당 지도부에 진출을 시킬 수도 있는 기회가 생긴 거죠. 뭐 갑자기 야구 생각이 났는데 야구에 자기 어떤 인생, 정치 인생을 뭐 1회부터 9회까지로 본다면 이준석 대표가 5회 말 1점 득점 테이블 세팅을 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준석 대표는
뭐 센세이션을 일으키면 대표도 했고 뭐 여러 가지 과정들을 지금 겪어왔어요. 5회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전반부에 무엇인가 의미 있는 포지셔닝을 하나 하고 그리고 나서 휴식기를 거치고 6회를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래야 9회 말에 말로 홈런을 한번 칠 수 있는 뒤에 있는데 그런데 여기에서 5회 말을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넘어가면 6회를 시작하는 힘이 없죠. 그래서 이 부글부글 거리는 김영남이 말씀하시는 전선을 워낙 넓혀놓은 분 때문에 부글거리는 당심이 있어요. 거기에 이준석 대표는 작은 조각배 1엽편주 하나를 탁 띄워놨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금 더 역동성을 불어넣고 전당대회가 좀 더 흥행이 되고 관심을 끌려면 천하람 변호사의 등판을 넘어서서 이준석 대표의 아바타가 되면 안 됩니다. 이준석 대표를 뛰어넘어야 돼요. 뛰어넘어라. 이준석 대표의 반사체가 되면 안 돼요. 초기에는 오히려 이준석 대표를 지지하는 표심을 다 흡수해야 되기 때문에 차별화는 단계적으로 아마 해갈 거라고 보고 그보다는 조금 더 포지티브하게 더 큰 담론이나 비전 혹은 목표를 제시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그게 이제 정치개혁 세대교체라고 봅니다. 이런 거를 정말 젊은 정치인으로서 넘어서겠다. 그걸 위한 정치개혁하는 당대표가 되겠다. 이런 포지티브한 메시지를 내건다면 당선은 못 되더라도 저는 상당한 이 변수가 될 수 있고 상당한 변수로 어디까지 갈 거라고 내다보세요? 컷오프는 물론 통과할 거고요. 물론이요? 네, 컷오프는 물론 통과할 거고 저는 본인의 담론을 세대교체와 정치개혁, 올드보이들과 새로운 정치 주체와의 이런 구도를 만든다면은 거기서 더 나가서 결선 질투를 노려볼 만하다고 봅니다. 진짜로요? 정치는 생물이니까요. 근데 저는 요즘에 천하람 변호사 당대표 출마선을 보고 부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잃을 게 없어요. 천하람 변호사는 천하람 변호사는 험지도 아니고 맹지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성남 거기. 순천가. 네. 그리고 이럴 게 그걸 없어요, 이정현 이렇게. 의원이 한 번 했잖아요. 아 그렇죠. 근데 이정현 의원은 특수했지 않습니까? 거기는 친박 중에 친박이었고 그러네. 대통령의 거의 왼팔 수준이었고. 그러네. 천하람 변호사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홀가분하게 던질 수 있었다. 아마 그래서 컷오프를 통과하게 되면 이것은 예상하지 못한 그런 결과로 갈 수 있다. 컷오프를 통과하는 순간부터는 아무도 모른다. 왜냐하면요, 컷오프가 통과되잖아요. 예. 그러면 4명이 이제 TV 토론합니다. 토론을 하죠. 5번을 하게 돼 있어요. 예. TV 토론 4명의 면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안철수 대표 훌륭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김기현 후보 훌륭하지만 그렇습니다. 황교안 후보 훌륭하지만 그렇습니다. 예. 천하람 변호사 좀 날아다닐 거예요. 아마 4명이 아주 열띤 토론을 하게 되면 저는 그래서 부럽다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지금 제가 왜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부러워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부러워하는 것 같아. 세대 교체 그리고 정치 개혁, 뭐 새로운 정치, 새로운 세대의 정치 이런 거 응원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당을 떠나서. 아마도 제가 예상해 보면 뭐 결선 진출 가능성도 말씀하셨습니다만 그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결선 투표에 큰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은 있어 보입니다. 본인이 올라가진 않지만 변수로 작용한다. 그럼 누구에게 더 득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양강 중에? 다 아시면서 왜 그러세요? 몰라서. 왜냐면은 어떻게 생각하면 친윤의 반대로 나왔으니까 친윤표의 손해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어떻게 생각하면 비윤이 안철수 의원한테 줄 표를 가져오니까 안 후보가 손해인가? 생각도 들고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천하람 변호사의 출마에 누가 가장 크게 웃고 있을까? 지금 안철수 후보가 윤핵관들에 의해서 반윤으로 몰리다가 예. 더 센 반윤이 등장을 했어요. 구도상 누가 가장 유리하겠습니까? 그럼 김기현 의원이 웃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왜 그러세요? 왜? 안철수 후보가 웃고 있는 거예요. 왜? 아니 안철수 본인이 가져올 반윤으로 거를 몰렸는데 더 센 반윤이 센 반윤이 등장했으니까 화살이 별로 안 그 날라오잖아요. 말이야 그 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제 극단을 막아주는 효과가 나올 수 있거든요. 컷오프 통과해서 4명이 들어가면 일단 안철수 후보에게 유리한 점은 결선 투표를 투표. 확실하게 보장하게 됩니다. 결선 투표를. 예. 그럼 결선 투표 들어가면 안철수와 김기현이 제일 유력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천하람 후보가 오면서 모아놨던 그 역동적인 표들, 이 표들이 죽은 표가 아니고 사표가 아니고 살아있는 표가 되는 거죠. 그럼 아까 말씀대로 그 표가 결선 투표에는 또 안철수한테 갈 가능성이 크죠. 알겠습니다. 새로운 변수 뭐 나올 게 더 있을까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이제 나올 건 다 나왔습니까? 사람을 아니요. 이기는 겁니다. 제가 보기엔 이제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입니까? 아유, 그러니까 우리가요 이렇게 지금 여러 가지 전망을 해도 다음 주에 다 틀릴 수도 있어요. 다른 변수가 또 튀어나올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오늘 열심히 분석하고 전방해 주신 네 분과 함께 판도라도 인사를 드리죠. 여러분 고맙습니다.